형님,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올케가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남편을 땅에 묻은 지 사흘밖에 안 된 날이었죠. 시동생 네 부부가 갑자기 연락을 돌렸어요. 친척들 모아서 상속 문제 정리한다고요. 그냥 형식적인 자리인 줄 알았어요. 아직 정신도 못 차린 마당에 친척들 얼굴이나 보고 인사나 하는 자리겠거니 했죠. 근데 마을회관 문을 여는 순간 이상했어요. 평소엔 친하지도 않던 친척들이 떼곡히 앉아 있었고 앞쪽 탁자엔 서류 뭉치가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희귀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땀 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뭔가 모를 긴장감이 섞인 냄새였어요. 올케가 저를 보자마자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형님, 여기 앉으세요. 금방 끝나요. 금방 뭘 끝낸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 장례 치르느라 정신도 없는데 대체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건지요. 멍하니 의자에 앉았어요. 낡은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올케 옆에 앉은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부동산 중개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왜 이 자리에 부동산 사람이 있는 건지. 그것부터가 이상했죠. 생각해보니 올케가 이상했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였죠. 병문안 온다고 하더니 남편 상태는 묻지도 않고 자꾸 땅 얘기만 꺼내더라고요. 형님, 땅 문서 어디 보관하세요? 면적이 정확히 얼마나 돼요? 그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설마 다른 속셈이 있을 줄은요. 올케가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어요. 형님, 이 땅 말이에요. 원래 시아버님 명의였잖아요. 그게 오라버님이랑 제 남편 둘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저희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공동명예.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평생 저한테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무슨 소리야? 그 땅은 남편 명의로 다 넘어왔어. 시동생은 아무 관계 없어. 올케가 서류를 쭉 밀었어요. 아니에요, 형님. 여기 보세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두 아들한테 공동으로 넘기셨어요. 여기 서류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서류를 집어들긴 들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안경을 꺼내서 썼죠. 그제야 글씨가 보이긴 했는데 뭔가 찝찝했어요. 도장도 찍혀 있고 등기부등본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이게 진짜 맞나 싶었죠. 부동산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이건 등기부등본이에요. 법적으로 정확한 서류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정리하려면 두 분이 다 동의하셔야 해요. 마침 매수자가 나왔고요. 빨리 처리하시면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어요. 주변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공동명의였어? 그럼 그동안 혼자 다 쓰신 거야? 동생 몫은 어떻게 된 거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요. 전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올케가 말했어요. 형님, 여태껏 땅 독식해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렇게 서류도 다 가져왔는데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독식.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는 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올케 눈빛이 싸늘했어요. 웃고 있는데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정수가, 난 남편한테 공동명의라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 나도 생각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해. 알겠어요. 그럼 이틀만 드릴게요. 올케가 말을 끊더니 목소리 톤이 낮아졌어요. 그 뒤엔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회관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말 공동명의였던 걸까? 남편이 저한테 말 안 하고 넘긴 땅이었던 걸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남편은 평생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친척들 앞에서 올케가 그렇게 당당하게 서류를 내밀었는데 혹시 진짜일까? 부동산 남자도 있었고 매수자도 있다고 했고 설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자꾸만 올케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땅 독식해놓고 독식이라니. 남편이 평생 지켜온 땅인데 그런데 정말 절반이 시동생 거였다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올케였죠. 형님, 서류 좀 빨리 처리하세요. 매수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계약금도 이미 넣었다고요. 계약금? 무슨 계약금이 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작년에 시동생이 사업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닌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맨날 죽는 소리 했던 올케가 요 며칠 내내 얼굴이 활짝 폈거든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미 땅을 팔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그 여자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또 서류 뭉치를 들고 그 부동산 남자도 함께 왔어요. 부동산 남자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어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요. 이 땅이 왜 공동 명의인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서류를 펼치며 말했죠.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두 아들분한테 똑같이 반씩 상속하셨어요. 그게 법적으로 공동 명의로 등록된 거예요. 그런데 큰아드님께서 혼자 관리하시다 보니까 작은 아드님 몫을 잊고 계셨던 거죠. 올케가 거들었어요. 형님, 저희도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작년에 땅 정리하려고 서류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거예요. 시아버님이 유언으로 두 아들한테 반씩 주신 거라고요. 부동산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요즘 이런 경우 많아요. 형제가 땅을 공동 명의로 받았는데 한 분이 계속 관리하다 보면 자기 땅인 줄 착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엄연히 둘 다 주인이에요.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면서도 뭔가 찝찝했어요. 그럼 그 서류가 진짜 맞는 거예요? 물론이죠. 여기 도장도 다 찍혀 있잖아요. 등기부등본이에요. 올케가 말했어요. 형님, 이거 안 하시면 계약 파기된다고요. 위약금으로 1억이나 물어야 해요. 그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위약금 1억. 잠깐만. 나는 계약한 적도 없는데 무슨 위약금이야? 부동산 남자가 말했어요. 어머님, 공동 명의니까 작은 아드님께서 먼저 계약 진행하신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머리가 띵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진행됐다고? 아니. 그럼 내 동의도 없이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올케가 짜증을 냈어요. 형님, 공동명의니까 한 사람만 동의해도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세요? 목소리엔 협박이 섞여 있었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부동산 남자가 제 앞에 서류를 내려놓고 펜까지 쥐어줬어요. 어머님, 여기만 사인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시골에서 땅 거래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까지 안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뭔가 이상했죠. 나 확인 좀 해봐야겠어. 너무 급하잖아. 올케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형님, 시간 없다니까요. 내일까지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도 이렇게 급하게 할 순 없어.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부동산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약이라는 게 원래 이렇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아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당장은 못하겠어요. 나가주세요. 올케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형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나눠줘야 할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버티세요? 나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당장 나가라고. 부동산 남자가 올케를 말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머릿속이 엉망이라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왔어요.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죠. 혼자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혹시 내가 몰랐던 걸까? 시아버지가 정말 두 아들한테 반씩 나눠주셨는데 남편이 말 안 한 걸까? 그럼 올케 말이 맞는 거잖아. 눈물이 났어요.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는데, 그런데 혹시, 정말 혹시 내가 뭘 놓친 걸까?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이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영자 언니한테 찾아갔어요. 언니는 저보다 2살 위예요.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 제가 의지할 사람은 언니밖에 없었어요.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았던 분이라 동네 소문도 귀신같이 알고 사람 보는 눈도 정확했죠. 이럴 땐 언니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이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올케가 땅이 공동명의라고 한다는 것, 부동산 남자가 계속 따라다니며 서류에 사인하라고 한다는 것, 매수자가 계약금까지 넣었다는 것, 그리고 언니, 나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진짜 공동명의였는데 남편이 나한테 말 안 한 걸까? 올케 말이 다 진짜면 어떡해? 영자 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준혜야, 그거 사기야. 우리 동네 부동산. 작년에도 비슷한 일로 말 많았어. 건너편 김씨네 할머니가 당했는데 그때도 똑같았어. 거짓 서류 만들어서 땅 주인 도장 받아내고 헐값에 넘겼다고 경찰서까지 갔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럼 우리 올케도 그 부동산이랑 짜고 친다는 거예요? 영자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 생각해봐, 순애야. 내 올케 작년에는 내 시동생이 돈 못 벌어온다면서 죽을 소리를 그렇게 했다며. 애들 학원비에 남편 사업 빚에 돈이 급하니까 이런 짓 하는 거야.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순애야, 이거 심상치 않아. 조심해야 돼. 자칫하면 땅 다 넘어갈 수도 있어. 시청 가서 등기부등본 떼봐. 그게 진짜 공동명의인지 확인해야 돼. 지금 당장 가야겠어요. 영자 언니가 일어났어요. 나도 같이 갈게. 혼자 가지 마. 우리는 얼른 짐을 챙겨 시청으로 향했어요. 시청 민원실에 도착해서 직원한테 말했어요. 우리 집 땅 등기부등본 좀 떼고 싶은데요. 주소를 말하고 수수료를 내니 잠시 후 서류가 나왔어요.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명의인란에는 김철수 딱 하나만 적혀 있었어요. 저기요. 이거 우리 남편 이름만 있는 거 맞죠? 김춘호 이름은 없고요?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남편 이름만. 그럼 올케가 보여준 서류는 뭐였던 거죠? 그럼 김춘호는 이 땅이랑 아무 관계 없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등기부등본상으론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땅이 있으신가요? 영자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준혜야, 이거 완전히 사기야. 올케가 서류를 위조한 거야. 시청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영자 언니가 제 팔을 붙잡아줬죠. 준혜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올케가 저를 속인 거예요. 그것도 남편이 세상 떠난 지 며칠도 안 돼서요. 문득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남편 곁에 앉아있던 올케의 모습이요. 그때 올케가 물었던 게 생각났어요. 형님, 땅 문서 어디 보관하세요? 그때부터였어요. 이미 그때부터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아직 숨도 붙어 있는데 경실에서 땅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어젯밤 내가 혼자 얼마나 고민했는데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새벽까지 뒤척이며 생각했잖아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올케 말이 다 진짜면 어떻게 하면서 잠도 못 자고 울었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남편한테도 미안했어요. 한순간이라도 남편을 의심했던 게요.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오니 영자 언니가 물 한 잔을 따라줬어요. 준혜야, 일단 진정의 물 마시오. 물을 마시는데 손이 떨려서 물이 넘쳤어요. 언니, 나 어떻게 저 여자가 날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대응해야지. 딸한테 전화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큰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딸은 장례식 끝나고 바로 서울로 올라갔었거든요. 식당 일이 너무 바빠서 오래 있지 못했죠. 전화벨이 몇 번 울리더니 딸이 받았어요.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영아, 엄마가 지금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울지 마. 올케가 우리 땅을 가로채려고 해. 뭐? 무슨 소리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장례식 끝나고 올케가 친척들을 다 모았다는 것, 공동명의라며 서류를 보여줬다는 것, 부동산 남자가 위약금까지 얘기했다는 것. 그런데 오늘 시청 가서 확인하니까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 딸이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거 완전히 사기잖아. 서류 위조야.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친척들은 다 올케 편이고 나만 나쁜 사람 된 것 같고. 엄마, 진정해. 내가 지금 당장 내려갈게. 우리 지연이도 법학과 다니니까 같이 데리고 갈게. 딱 기다려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올케가 전화해도 받지 마, 알았지? 그래, 고맙다.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엄마, 울지 마. 우리가 다 정리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다음 날 저녁 큰딸이 손녀 지연이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딸이 저를 꽉 안아줬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법학과 다니는 손녀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딸이 올케가 보여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이거 완전 사기예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해? 그러니까 나도 처음엔 진짜인 줄 알았어. 친척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서류를 내밀길래 지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서류 위조는 범죄예요. 근데 올케가 그러는데 계약금 5천만 원 받았대. 위약금 1억 원 물어야 한다고. 딸이 버럭 소리를 냈어요. 무슨 위약금이야? 위조 서류로 한 계약이 무슨 소용이야? 엄마, 그거 협박이에요. 절대 물어줄 필요 없어. 그래도 올케가 법원 간다고. 가라 그래요. 우리도 갈 거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올케였어요. 딸이 제 핸드폰을 빼앗아 받았어요. 여보세요? 네, 저 미영이에요. 올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아, 내 엄마 좀 말려. 이게 가족끼리 할 짓이야? 당연히 나눠줘야 할 땅을 가지고. 딸이 말을 잘랐어요. 작은 엄마,
서류 위조는 범죄예요. 경찰 신고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렇게 말해도 되나 싶었죠. 미영아, 괜찮겠어? 괜찮아요, 엄마. 우리가 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친척 몇 명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애 씨 들었어요. 땅 문제로 시끄럽다면서요. 그냥 옳게 말대로 하시지 그래요. 괜히 가족끼리 싸우면 좋을 게 뭐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서류가 가짜예요. 에이 옳게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순애 씨가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시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죠.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아무도 내 편이 없었어요. 다들 옳게 편을 들었어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딸이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 있잖아요. 친척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지연이가 제 어깨를 꼭 안아줬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 정리할게요. 옳게가 보여준 서류, 등기부등본, 부동산 명함까지 전부 보여줬어요. 지연이는 서류들을 쭉 펼쳐놓고 노트북을 켰어요. 할머니 이거 완전 사기예요. 일단 그쪽에서 보여준 등기부등본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랑 비교해보세요. 여기 보세요. 등기소 고유번호가 달라요. 두 서류를 나란히 놓으니 확실히 달랐어요. 지연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죠. 등기부등본에는 발급번호랑 등기소 코드가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보여준 이 서류는 번호가 이상해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는데 이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예요. 그리고 여기 QR코드 있죠? 진짜 등기부등본은 이걸 스캔하면 인터넷 등기소로 연결되는데 이건 스캔해도 아무것도 안 떠요. 완전 가짜예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럼 계약금이랑 위약금 얘기도 다 거짓말이야?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위조 서류로 한 계약이니까요. 할머니가 위약금 물 이유가 전혀 없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죠. 할머니 이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해요. 제가 자료 다 정리할게요. 그날 밤부터 지연이는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이 부동산 회사 이름이 뭐예요? 명함을 건네주니 지연이가 검색을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있다. 할머니 여기 봐요.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이 부동산 회사 사장 작년에 노인 대상 부동산 사기로 고소당했대요. 김 씨네 할머니 말고도 피해자가 3명이나 더 있어요. 진짜 내 수법이 똑같아요. 위조 서류 만들어서 급하게 계약 압박하고 위약금으로 협박하고. 할머니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지연이는 기사를 전부 캡처해서 파일로 저장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또 뭔가를 찾았어요. 할머니 여기 법원 판결문도 있어요. 이 부동산 사장 집행유예 받았대요. 그럼 그 사람 전과자네? 네, 그리고 지금도 영업 중지 명령을 어기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불법이에요. 지연이는 프린터로 자료를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계속 쌓여갔죠. 사흘째 되던 날, 영자 언니가 찾아왔어요. 손에 메모지를 들고 있었어요. 순애야, 나 증언할 거 다 적어왔어. 거실에 앉아서 언니가 메모를 읽어줬어요. 작년 5월 건너편 김 씨네 할머니가 같은 부동산 회사한테 당했어. 나는 그때 김 할머니가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 직접 들었어. 그리고 8월쯤 그 부동산 사장이랑 정수기가 마을 카페에서 만나는 거 내가 봤어. 둘이 뭔가 서류 보면서 얘기하더라고. 정말 그때는 그냥 우연히 만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이미 그때부터 계획한 거야. 지연이가 언니 증언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나흘째 되던 밤, 지연이가 자료 정리를 끝냈어요. 할머니 다 됐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친척들 앞에서 보여드리면 돼요.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진짜 등기부등본, 가짜 등기부등본 뒤교표, 부동산 회사 전과 기록, 뉴스 기사, 법원 판결문, 영자 언니 증언서.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지연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예요. 그날 밤 다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올케였어요.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뛰었죠. 이제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드디어 반격할 때가 왔다는 설렘 때문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형님, 생각 좀 해보셨어요? 시간이 없어요. 매수자가 계속 재촉하고 있다고요. 올케의 목소리였어요. 여전히 다급했죠. 이번엔 달랐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정수가, 제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친척들 다시 모아. 내가 할 얘기가 있어. 올케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형님, 무슨 얘기를? 그냥 우리끼리 정리하면 안 돼요?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세요? 안 돼. 지난번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지. 올케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형님, 이해가 안 돼요. 그 많은 사람들 부르는 게 얼마나 민망한 일인지 아세요? 우리끼리 조용히 정리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염치 없게 만드세요?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염치가 없다고? 정수가. 염치가 누가 없는 거야? 당연히 너희한테 나눠줘야 할 땅이라고? 남편 땅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올케가 쏘아붙였어요. 형님,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럼 친척들 앞에서 다 밝혀도 되죠? 형님이 우리 목 떼먹으려고 버티는 거 다들한테 말해도 되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 여자가 어디까지 뻔뻔한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목소리에 힘을 줬어요. 좋아, 이번 주 토요일 다시 회관에 모여. 그때 똑똑히 밝히자. 올케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딸이랑 지연이가 웃고 있었어요. 엄마, 완전 멋있었어요. 할머니 목소리 완전 달라졌어요. 이제 할머니가 주도권 잡으신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보단 이상하게 후련했죠. 며칠 동안 우리는 준비를 했어요. 지연이가 만든 자료를 몇 번이고 확인했고 영자 언니랑도 여러 번 만나서 증언 내용을 맞췄어요. 토요일이 됐어요. 회관으로 가는 길. 손에 서류 가방을 꼭 쥐었어요. 지연이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이번엔 괜찮아. 정말 괜찮았어요. 회관 문을 열었어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큰 집 작은 집 친척들, 동네 이장님까지 와 계셨죠. 올케는 불안한 표정으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친척들이 들어오자 표정을 바꾸더니 저를 보며 말했어요. 형님, 오늘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렇게 끌 수는 없잖아요. 옆에 있던 부동산 남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지연이가 노트북을 펼쳤죠. 회의가 시작되자 올케가 벌떡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시 모이게 돼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법 얘기하고 서류 들먹이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아시잖아요. 올케는 친척들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어요. 형님, 저도 이해해요. 오라버님이 평생 땅을 관리하셨으니까 당연히 형님 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시아버님께서 두 아들한테 똑같이 반씩 나눠주신 거요. 부동산 남자가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도 다 확인했습니다. 공동 명의가 맞습니다. 올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형님, 저희도 참았어요. 몇십 년을 참았다고요.
우리 목도 있는 땅인데 형님 가족만 쓰는 거 보면서도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우리도 힘들어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정숙이 말도 일리가 있네. 공동명의면 당연히 나눠야지. 올케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매수자도 구했어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어요. 형님도 반은 가져가시고 저희도 반 받으면 다들 좋잖아요. 근데 형님이 자꾸 거부하시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진우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순애야, 정숙이 말이 맞는 거 아니야? 공동명의면. 올케가 승리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증인이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서류에 사인해 주세요. 그럼 우리도 법적 조치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갈게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올케를 지켜봤어요. 올케가 점점 더 신이 나서 떠들었어요. 마치 이미 이긴 것처럼요. 여러분, 제가 억울해서 그래요. 우리도 권리가 있는데 형님이 독식하려고. 됐어. 제 목소리가 회관에 울렸어요. 올케가 말을 멈췄어요. 내 차례야.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지연이가 노트북을 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연이가 화면에 2장의 등기부등본을 띄웠어요. 왼쪽은 올케가 저한테 보여준 서류예요. 공동명의라고 했죠. 오른쪽은 제가 시청에서 직접 떼온 진짜 등기부등본이에요. 보세요. 우리 남편 단독명의예요. 회관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올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큰집 시누이가 물었어요. 정수가,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거짓 서류를 보여준 거야? 올케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저는 몰랐어요. 부동산에서 준 거라고요. 저도 속은 거예요. 부동산 남자가 올케를 노려봤어요. 지연이가 다음 화면을 띄우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그쪽에서 보여준 서류의 발급 번호예요. 이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예요. 그리고 QR코드도 작동하지 않아요. 완전히 위조된 서류예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계속 말했죠. 그리고 이 부동산 회사는 작년에 똑같은 수법으로 노인분들 땅을 사기쳤어요. 여기 뉴스 기사가 있어요. 영자 언니가 일어났죠. 작년에 건너편 김씨네 할머니도 똑같이 당했어. 그때 정숙이 내가 그 부동산 사장이랑 커피숍에서 만나는 거 내가 직접 봤다고. 올케가 고개를 마구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연히 커피 마시다가. 8월에 2번이나 봤어. 우연히 그렇게 많아? 부동산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말했죠. 가만 계세요. 제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오실 거예요. 부동산 남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큰집 시누이가 올케를 향해 말했어요. 정수가, 계약금은 너 5천만 원 받았다며? 그 돈은 어디 있어? 올케가 입술을 떨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시누이가 다그쳤어요. 정수가, 대답해. 그 돈 어디 갔어? 올케가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받았어요. 얼마? 5천만 원? 회관이 술렁였어요. 시누이가 계속 물었어요. 5천만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그게 계약금이야? 땅은 얼마에 팔려고 한 거야? 올케가 고개를 숙였어요. 1억 5천만 원이에요. 뭐? 친척들이 소리쳤어요. 1억 5천? 그 땅이 2억은 하는데 그럼 5천만 원 손해보고 팔려고 한 거야? 시누이가 다그쳤어요. 정수가, 부동산 사장이 뭐라고 했어? 왜 그렇게 헐값에 팔려고 한 거야? 올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동산 사장이 그 사람이 그랬어요. 이런 땅은 팔리려면 오래 걸린다고. 자기한테 싸게 팔면 계약금
5천만 원 먼저 주고 일주일 안에 현금으로 다 준다고. 그래서 믿은 거야? 올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희가 너무 급했어요. 당장 돈이 필요했어요. 계약금 받자마자 빚쟁이들 갚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저것 쓰다 보니 이미 다 없어요. 진우이가 소리쳤어요. 뭐? 벌써 다 썼어? 그럼 지금 돌려줄 돈도 없다는 거야? 올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시동생 춘호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얼굴이 새빨개졌죠. 큰집 시누이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수가, 너 이제 큰일 났다. 위조 서류에, 사기에, 경찰서 가야겠어. 올케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어요. 형님, 죄송해요. 계약금 받고 빚도 갚고 그동안 너무 쪼들려 살았으니까 좀 쓰기도 했어요. 이제 돌려줄 돈도 없어요. 그래서 남의 땅을 훔쳐. 그것도 남편 잃은 사람한테?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였어요. 너희들이 날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 나 혼자 며칠 밤을 새웠는데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남편을 의심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 울었어. 근데 전부 거짓말이었잖아. 올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회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친척들은 올케를 향해 손가락질했고 올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회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온 거예요. 올케와 부동산 남자는 경찰서로 끌려갔죠. 위조 서류 작성, 사기 미수 혐의였어요. 며칠 뒤 시동생 춘호가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잘못 관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준호야, 넌 알고 있었어?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경찰 조사받고 법적으로 처리될 거야.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어요. 일주일 뒤 올케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기소됐어요. 위조 서류 작성 혐의와 사기 미수 혐의였죠. 부동산 사장은 중개사 자격증을 완전히 박탈당했어요. 이미 전과가 있었는데 또 같은 짓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계약금 문제도 터졌어요. 처음에 부동산 사장은 피해자인 척하며 올케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났죠. 부동산 사장도 올케랑 짜고 친 공범이었다는 게요. 결국 부동산 사장도 사기 공범으로 구속됐어요. 올케는 더 큰일이 났어요. 받았던 5천만 원은 범죄 수익이라 법원에서 추징 명령이 내려졌어요. 이미 다 써버린 돈이었지만 어떻게든 갚아야 했죠. 빚은 더 늘어났고 형사처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어요. 올케는 마을에서 완전히 망신당했어요. 시동생네 가족은 마을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집 밖에도 잘 나오지 못했죠.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어요. 올케는 결국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위조 서류 작성과 사기, 미수 혐의였죠. 부동산 사장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았어요. 이미 전과가 있었거든요. 올케는 감옥은 안 갔지만 받았던 5천만 원은 전부 추징당했고 벌금까지 합쳐서 빚은 더 늘어났어요. 시동생 춘호는 그 뒤로 제게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았죠. 친척들은 제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순애 씨, 그때 우리가 오해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다들 몰랐던 거잖아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어요.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다는 게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땅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땅을 지킨 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제가 지킨 건 남편의 명예였고 우리 가족의 자존심이었어요. 지연이가 방학 때마다 내려와서 머물렀어요. 큰딸도 가끔 내려왔죠. 영자 언니는 매일 들러서 수다를 떨어졌고요. 순애야, 그때 잘했어. 끝까지 버텼어서.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용감했던 거지. 어느 저녁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올케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남은 건 빚과 천과뿐이더라고요. 5천만 원에 눈이 멀어서 남의 땅을 가로채려다가 정작 그 돈도 다 뺏기고 감옥 갈 뻔했죠. 욕심 부려봤자 결국 남는 건 없더라고요. 저녁 바람이 불어왔어요. 조금은 시원하고 조금은 따뜻한 바람이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 걱정하느라 편히 쉬지도 못했겠다. 나 이제 괜찮아. 당신이 지켜준 이 땅 내가 열심히 농사질게. 여보 목까지 열심히 할게. 나중에 만나.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억울한 일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른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것을 지키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저처럼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